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느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추석 전에 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신규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추석 이전에 이동이 좀 많아지니까요. 추석 이후로도 또 가족 간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조금 확진자의 수는 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완되는 상태로 추석을 맞이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 같은 거를 충실히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추석을 넘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경각심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모임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상수이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가정 내 8인이 모이게 된다.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장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또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려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 중에 또 유의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유의를 하면 좋겠다 싶으신지요? 네, 이전에는 4명의 가족 모임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4명에다가 접종 완료자가 있는 경우에는 4명까지 더해서 8명이 되는 최초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고령자가 예방접종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가족 모임을 피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잠깐 인사를 하시거나 하더라도 다른 방에서 계신 거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계절이 딱 좋은 계절이라서 환기를 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시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환기를 잘하게 되면 10분의 1까지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기는 하니까 가족 간의 모임에 있어서 창문을 연다든가 환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8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누어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또 식사 후에 바로 마스크를 쓰고 바깥으로 나가서 조금 움직이고 돌아오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컨택하는 시간을 조금 좀 조정을 하는 등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굳이 8명까지 모일 필요는 또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불필요한 만약에 그런 만남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어르신께서 네.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방문을 좀 자제하고 네. 또 요즘 날씨가 선선하고 좋으니까 환기도 자주 시키고 이렇게 좀 건강한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백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541만 명을 넘어서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69%를 기록했습니다.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접종 완료자도 2,148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41.8%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내에 52만 명 이상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하면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7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오늘 중에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맞게 하겠다 이런 정부의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1차 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한 33%는 되니까요. 그거를 7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2차 접종과 1차 접종을 하는 거의 차이가 한 50% 정도 나니까 접종 완료자의 생활 반경하고 또 접종을 지금 1차만 하신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는 그런 이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좀 달라지는 게 있어서요. 오늘부터는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자녀 백신 접종 가능하다고 당국이 밝혔는데 현재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하고 나서 이제 6주 뒤에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 뒤에 2차 접종을 하는데 자녀 백신을 이용한 경우에는 접종 간격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는 3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로
접종 간격을 단축해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잔여 백신을 이용한 2차 접종 확대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래 근본적으로 연구가 된 주기가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3주이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다면 짧은 간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백신의 수급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늘린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보는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백신 수급 상황이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그렇긴 하지만 잔여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시행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하고요. 예. 근데 이 8주까지 가게 되면 지금부터 한 11월 말 정도에 걸치게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외부에서의 활동이 좀 줄어들고 산밀 환경에 노출되는 시기랑 같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것들이 11월 중순부터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 이전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와 같이 겹치면서 조금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방역 관리에 있어서는 3, 4주로 당길 수 있다면 당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뭐 권장 접종 간격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일찍 맞는 게 가능하다면 일찍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요, 이렇게 2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예약 시스템도 조금 손을 봤습니다. 기존에는 1차 접종만 당일 예약이 가능했고 1차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잔여 백신만 가능했다면 오늘부터는 2차 접종도 당일 예약이 가능하고요. 잔여 백신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을 2차 접종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인 오늘 오전 9시부터 25분 동안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치를 완료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이 잘 돌아간다면 접종률을 좀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예방접종을 맞고 다음에 스케줄을 바로 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전에는 그 의료기관에서 것만 썼지만 어디든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예방접종을 좀 더 쉽게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많이 클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요. 예, 예. 그래도 그 영역에서의 잔여 백신만 쓰는 것보다는 잔여 백신이 있는 영역을 전부 다 확대해서 한다면 훨씬 효과는 크겠죠. 네, 2차 접종을 잔여 백신을 활용해서 어떤 백신 예약을 좀 앞당겨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접종 시스템을 개선한 부분들도 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볼 수 있겠는데 추석 연휴에도 백신 접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이나 연휴 전 접종자에게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그 연휴 기간 아무래도 쉬는 병원들도 많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또 이제 응급실로 대형 병원 응급실로 몰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원래도 이런 연휴를 거치면서 음식이나 모든 것이 좀 변하면 만성 질환에 의한 이 큰 질환이요, 심혈관 질환 위험 이런 것들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 오실 가능성, 또 식중독이나 배탈 때문에 오시는 환자들이랑 같이 이 시기에 이제 백신의 합병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같이 오시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따로 해서 케어를 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체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컨택을 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또 동네 병원에서도 아마 이렇게 일부 이렇게 순번을 두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오픈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영국과 이스라엘 또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좀 시작했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들 나라들이 확진자는 늘었는데 사망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도 지금 5월에서 7월 사이에 예방접종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사실은 중증이 85% 줄고 그리고 사망이 97% 줄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델타 변이나 뭐 새로 생기는 미유변이 등이 조금 이제 변수이긴 한데 미유변이 같은 건 지금 지역사회에서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을 다시 통계를 내봐야 하긴 하지만 외국에서의 자료를 보면 10분의 1 정도 이 중증화되는 거나 사망의 위험은 많이 줄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아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그 노출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방어선이 빨리 작동을 하면서 온몸의 장기를 손상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의 변수가 뮤변이가 조금 상대적으로 면역 회피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중증이나 사망의 확률은 조금 확실히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추석 연휴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어느덧 두 번째 추석 명절인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지 또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까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